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최근에 우유 가격도 상승하고 원유 가격도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대한민국의 9월 선물 옵션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물가 상승으로 코스피가 폭락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최근에 우유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이와 더불어서 원유 가격도 상승세가 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러한 물건 가격들이 상승하는 현상이 합쳐지게 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8월 물가가 7월에 2.3에서 3.4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특히 8월에 3.4%로 대한민국 물가가 높아진 것은 2023년 1월부터 시작되어 온 물가의 하락세를 깨는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파란색 선이 대한민국의 물가, 검정색 선이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이에요. 대한민국은 수출을 통해서 40%가 넘는 국가의 부를 만들고 있죠. 즉 물가가 과하지 않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기간에 대한민국 수출이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왜? 수출이라는 것은 수출 실적, 돈의 단위로 측정이 되는데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뭐예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되죠. 즉 기업들은 이전과 동일 물량을 판매하게 되더라도 이전보다 얻게 되는 달러가 더 많아지게 되면서 수출 실적이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우려가 될 수는 있지만 물가가 과하지 않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의 부의 40%를 넘게 창출하는 수출 실적이 개선되어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수출 실적이 이와 같이 개선세를 나타나게 되면 이와 같은 경제 지표를 확인한 외국인 직접 투자 자본의 규모가 증가돼요. 즉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라는 것은 달러를 대한민국에 가져와서 원화로 환전해서 기업의 지분을 사서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투자 자본을 말해요. 즉 수출 실적이 증가되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되면서 원화에 대한 매수 수요가 증가되고 원화 가치 강세를 만드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죠. 원화가 강세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원화가 2022년 9월서부터 미 달러가 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원화는 강세가 진행되어져 왔는데, 원화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달러를 대한민국에 가져와서 대한민국의 선물 옵션 시장에서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를 사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산 가치가 증가돼요. 그래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코스피는 상승하게 돼요. 반대로 원화가 약세를 나타나게 되면 외국인들이 보유한 원화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코스피는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대한민국의 물가가 과하지 않은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에 연동되어서 대한민국 수출 실적이 상승하게 되고, 이를 확인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증가되면서 원화 가치 강세 조건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2022년 9월서부터 미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여기에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증가되면서 결국은 원화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코스피가 상승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왜 2022년 9월서부터 미달러는 약세로 전환됐을까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2022년 9월 8일 공개 방송을 통해서 미달러의 수명주기 이 자료를 근거로 미달러 가치가 향후에 약세로 전환되게 됩니다. 국내 증권사가 말하는 것과 같이 미달러 초강세에 킹달러에 베팅했다간 깡통을 차게 됩니다를 공유드렸죠. 2022년 9월에 미 달러는 여기 수명주기에서 제상위 구간에 있는 쇠퇴기로 진입했고, 얘가 여기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실업률이 5%를 넘어서 10%로 솟구쳐야지, 경제가 망가져야지 안전자산인 미 달러에 대한 매수 수요가 급등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 미국의 실업률은 3%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 시장에서 미달러 선물 상품에 대한 과도한 한머니의 상방 베팅이 만든 변동성이다라는 것을 공유를 드렸어요. 그래서 2022년 9월서부터 미달러가 하락하게 되니 원화도 하락하면서 강세를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다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되고 있으니 원화 가치 강세, 코스피는 상승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죠. 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하기 쉬운 조건에 와 있다. 그리고 원유 가격이 최근에 이제 상승하면서 다시
코스피의 하방 압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죠. 이게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는 게 원유 가격이에요. 1970년대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석유 파동, 오일 파동이 발생됐고 산유국들이 고의적으로 원유 가격을 높였어요. 이렇게 되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기업들이 초기에는 임금을 높였죠. 근데 임금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되자 결국은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되면서 미국 경제가 폭망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제조업 경기인데 역사적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 상위에 있었죠. 즉 1970년대에는 원유 가격이 비싸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활성화되니까 어쩔 수 없이 원유를 갖다 쓴 거죠. 근데 지금은 얘가 파란색 선이 여기 와 있어요. 즉 미국의 지금 제조업 경기 별반 재미없죠. 원유 수요가 급감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1970년대의 원유 파동 때, 오일 파동 때 원유 가격이 급등했었던 상승폭만큼 지금 2020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원유 가격이 폭등했어요. 원유에 대한 수요는 급감했는데 원유 가격만 폭등했다? 이것이 바로 변동성이라는 것이고, 변동성은 금융시장의 이 선물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즉 실물 경제의 현 상황을 반영해서 원유 가격이 지금까지 폭등한 게 아니라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지는데 심지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하루에 소비하는 국가, 첫 번째 국가죠. 이 국가의 제조업 경기가 침체되면서 원유 수요가 급감됐는데 원유 가격이 1970년대 오일 파동만큼 상승하게 됐다. 즉 이게 상방 변동성이 너무 과도하게 진행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원유 가격은 향후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거칠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과하지 않은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면 우유 가격이 됐던 원유 가격이 됐던 결국은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다. 수출이 증가되게 되면 외국인이 직접 투자, 달러를 가져와서 원화로 환전해서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게 되고 원화 강세는 코스피의 상승 조건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는 대한민국 코스피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글로벌 선물 시장과 글로벌 옵션 시장의 투기 자금의 흐름을 나타냈죠. 2020년 03월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한 다음에 한머니는 선물 시장에서도 상방 베팅, 옵션 시장에서도 상방 베팅을 했어요. 지금 2022년 9월서부터 미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게 되니까 다시 한머니는 선물 시장에서 상방 베팅, 옵션 시장에서는 2022년 12월서부터 상방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8월에 다소 이와 같이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에서 하방 압력이 제한적이었지만 상승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2022년 9월서부터 구축되어 온 상방 포지션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코스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글로벌 옵션 시장에서 상방 베팅이 진행되던 2020년 03월 폭락 이후에 코스피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2022년 1월서부터는 하방 베팅이 진행됐을 때 코스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2022년 12월서부터 상방 베팅 코스피가 그래서 반등이 아닌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이번 주 목요일로 대한민국의 9월 선물 옵션 만기가 다가오게 됐고, 오늘 이제 9월 10일에 장 마감 기준으로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337.5를 뚫었어요. 이 335 구간에는 지수의 하락을 막아서게 되는 하락 방지턱이 만들어져 있고 337.5 구간에서 외국인이 즐겨 사냥하는 개인 파란 숫자가 흡족하게 사냥터가 형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이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얘가 이제 외국인의 누적 선물 수급이에요. 2023년 7월에도 외국인의 선물은 과매도 상태였고 시장이 상방으로 돌아서게 됐죠. 지금 오늘 이제 9월 10일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이 9월 11일인데 7월에 격한 외국인의 선물 과매도 상태와 동등 조건이에요. 그러면 얘가 돌아서게 되면서 시장은 상방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목요일 날까지 만기 때까지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화될 수는 있지만 외국인의 선물 조건이 과매도 조건에 와 있고 현재 과매도 수준이 7월에 가장 선물 과매도가 진행됐었던 조건과 동등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물가가 과하지 않은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원화 가치 강세, 코스피가 상방으로 이동하기 쉽다. 이러한 조건들이 맞물려 있다라는 것, 물가가 상승하지만 그것이 코스피의 폭락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숫자로 표현된 지표에 대한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